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7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고등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16기 미래지도자 열린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미래지도자 열린캠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학생부 예선전에 참가할 64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뉘어 치러지는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는 오는 10월 29일 선거연수원에서 토너먼트 형식의 준결승과 결승전이 개최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천의 초등중 교원과 평생학습관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선거 미디어 리터러시, 선거 정보 습득과 활용, 뉴스와 가짜뉴스 구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가 지난 7월 28일과 29일 진행됐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7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고등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16기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이 정책 제안과 발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유권자로서의 주권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줌 및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교장 추천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민주적인 미래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제16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다양한 강의와 참여 활동으로 구성됐는데요. 학교 폭력 없는 우리 학교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모든별 정책 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우수 정책 선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학생부 예선전에 참가할 64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대학생부 예선전은 오는 8월 18일과 19일 실시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7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학생부 예선전에 참가할 64개 팀과 예비팀 16팀을 선발했습니다. 국내 대학 재학생 2인 1팀으로 구성된 대학생부 64개 팀은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를 주제로 오는 8월 18일과 19일 온라인 방식의 조별리그를 8월 21일 선거연수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준결승과 결승은 오는 10월 29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리고 논제는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 대표로 출전할 고등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를 논제로 지역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지역대회를 통과한 32개 팀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학생부에 지역 대표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4강에 진출한 팀은 오는 10월 29일 선거연수원에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과 결승을 치릅니다.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상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민들 스스로가 선거보도를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인천에서도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천의 초중등 교원과 평생학습관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래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 능력의 제고와 선거권 연령의 확대에 따른 교원의 선거법 이해의 도모,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유권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필요성, 다양한 선거 정보의 종류 및 습득 활용 방법과 선거방송, 선거여론조사 보도, 선거보도 읽기, 불공정 선거보도의 사례와 가짜뉴스의 개념과 현황, 구분법,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위원회 홈페이지 내 찾아가는 선거보도 바로 읽기 교육 메뉴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후원회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후원회입니다. 후원회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일 따위를 뒤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한 모임을 말하는데요.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회 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시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금전적으로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 집행기관의 당내 경선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2021년 1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일정 수준의 집단이 형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또는 규약을 제정하고 내부 기구를 구성하는 등 후원회로서의 외형과 실질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이후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 정당 등에게 후원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정권자로부터 후원회 지정을 받은 후원회의 대표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후원회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후원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인적사항,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형을 첨부해야 합니다. 후원회 등록 신청을 접수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요건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후원회는 법에서 정해진 수만큼 후원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 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 광역시 등의 연락소 각 1개소,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럼 후원회는 후원금을 얼마나 모금 기부할 수 있을까요? 후원회별로 연간 모금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중앙당 후원회는 50억 원, 대통령 후보자 등 후원회,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의 2배를 모금 기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 A정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였다면 A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엔 후원인이 후원금을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후원인은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 등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천만 원, 그 외의 후원회는 각각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는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한도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가 특정 후원인에 의하여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소액 다수의 후원금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원회는 우편, 전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의 통신에 의한 방법과 정치자금 영수증과의 교환,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지표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 활성화 및 기부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정치 후원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후원금뿐만 아니라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기탁금도 신용카드 포인트,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선거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이색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투표용지가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표용지는 세로로 된 긴 형태의 종이에 후보자의 기호와 소속 정당명, 그리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글자만 인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를 하여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 방법. 하지만 세계 각국의 투표용지와 기표 방법도 우리와 같을까요? 선거월드, 오늘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인구수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유권자 수만 8억 7,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1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권자 수가 많다면 투표 시간 또한 길어지기 마련이겠죠. 우리나라의 선거는 하루 만에 끝나는 데 비해 이렇게 유권자 수가 많은 인도에서는 총선 투표만 무려 38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투표소만 해도 100만 개가 넘게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총선이 단연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구수도 많고 유권자도 많은 인도. 당연히 정당도 그 후보자들도 많겠죠. 어마어마한 선거 스케일에 한번 놀랬다면 인도의 투표용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투표용지와는 다르게 그림과 글자를 맞추는 놀이카드처럼 생겼는데요. 이 그림의 정체는 바로 정당의 상징 마크입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인도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꽃, 손바닥, 코코넛 등과 같은 물품을 정당의 상징물로 정하고 투표용지에 그려 넣는데요. 또한 좀 더 쉬운 투표를 위해 2004년부터 전자투표기가 도입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름과 상징 옆에 붙어있는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되는 방식이죠. 참 쉽죠? 따라서 현재 인도에서는 전자투표기 화면에 투표용지가 표출되어 투표할 정당, 후보자의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어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글자로만 이루어진 투표용지. 하지만 인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그림과 얼굴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인도는 또한 종이에 기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의 진행 방식만큼이나 다양한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 방법. 정말 재밌죠?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3,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회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총 11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 정치자금 회계 실무,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을 홈페이지 내 통합 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사무 안내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후원금 모금 등의 내용이,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는 회계 책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자금 회계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KCTV 제주방송에서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과 민주시민 의식 함량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레TV와 BTV 케이블, KCTV 제주방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